서호철 씨는 호치민시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자신의 차로 시내로 가는 중에 신호등에 멈춰 서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자신의 차 옆에 바짝 붙어 있다가 파란불이 되자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서 씨 차량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사고가 일어나자 주변이 요란해지기 시작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 씨는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고자 경찰을 불렀다. 얼마 후 이 문제로 법원에 가야 했고 법원에선 그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서 씨는 베트남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서 씨는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법원이 서 씨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보상금 지불을 판결했을까요? 네, 잘 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갔을 때 이렇게 자동차랑 차들이 이렇게 막 뒤엉켜가지고 교통체증을 이렇게 유발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는 쉽게 운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인 서호철 씨가 호치민시에서 이런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하게도 오토바이가 과실이 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100% 과실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벌금을 서 씨에게 부과를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면에 어떤 베트남인들의 문화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 이 사연을 보고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골랐습니다. 네, 4번. 네, 네. 저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제 권력의 힘이 어느 정도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맥이나 사회적 힘이 이제 판결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서 4번을 골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분명히 법원에 아니면은 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뭐 나왔던 이야기처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재민 학생의 이야기가요. 네, 다른 학생은요? 네. 네, 저는 3번을 골랐습니다. 네. 앞선 고객사 서명권 사례처럼 뭔가 베트남인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아름아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 또한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인 것 같아서 네, 3번을 골랐습니다. 네, 우리 재영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우리 서호철 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접촉사고 어떻게 보면 뭐 팔이 부러지긴 했지만 간단한 이제 도로에서의 어떤 사고는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어떤 루트를 밟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한국인인 서호철 씨가 너무 공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뭐랄까 일종의 페널티, 부과금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준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답이 2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나라지만 여전히 그 뿌리 자체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지문에서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차 대 오토바이 사고지 않습니까? 네. 오토바이는 약간 서민을 대표하는 어떤 교통수단이고 차는 조금 약간 있는 자, 부자와 빈자가 있다면 좀 부자를 대변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못 가진 자에게 어떻게 좀 베풀어야 되는 것이 어떤 그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학준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이번 선택지에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정하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공정한가? 그러니까 서 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과실이 100%가 아니고 없기 때문에 내가 벌금 내는 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인의 관점에서 우리 학준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회주의적인 어떤 가치관 안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쪽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오늘날의 베트남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즉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고
배려하고 지원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팜생님 도와주십시오. 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차가 작은 차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일반적으로는 큰 차가 잘못이 없어도 작은 차에게 금전적으로 실제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큰 없이 차가 네. 예,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더 보게 된다. 네. 우리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네. 그 배경에는 뭐 어떤 게 좀 더 뭐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베트남에서 18세기 때 이제 부자에게 빼앗아서 부자에게 뭔가를 부자에게 빼앗아서 네. 가난한 자에게 주자라는 이라는 운동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운동이 실패했었지만 네. 지금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제 그런 어떤 부유층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런 표현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베트남인들의 내리 속에는 굉장히 그것이 이제 공정한 가치관이다. 특히 이제 우리 서호철 씨와 같은 외국계 기업의 이제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돈을 뭐 많이 이렇게 축적한 베트남 사람,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베트남들이 추구하는 공정의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